여러분 안녕하세요. K-스피릿을 소중히 여기고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역사소설가 손정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행복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편한 자세로 별밤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밤사를 듣다 스르르 잠에 빠져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역사의 화려한 무대로 날아갑니다. (1420년) 봄, 갑옷으로 무장한 한 사내가 활 시위를 끊어질 듯 힘껏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꽃 튀는 두 눈이 어두운 숲속을 쏘아 보았습니다. 짙은 나무 그늘 아래서 사내를 발견한 멧돼지가 튀어나와 돌진했습니다. 쉿! 사내의 활이 바위만한 멧돼지의 목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쉿! 숨이 끊어지지 않고 돌진해오는 멧돼지를 향해 침착하게 화살을 날려 마침내 쓰러뜨렸습니다. 멧돼지를 사냥한 사내는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태종은 셋째 아들인 이도, 즉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냥터를 펄펄 날아다니며 그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선계와 함께 사냥터와 전쟁터를 누비던 강골이었던 것입니다. 태종이 큰 아들인 양령을 세자에서 끌어내리고 셋째 아들인 이도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조화한 사냥을 다녔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기업의 CEO가 은퇴하고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태종은 사냥을 다니며 체력을 다졌고, 그러나 속으로는 큰 아들을 폐세자한 괴로움과 아내인 원경 왕후와의 불화를 잊고 싶어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태종의 왕비인 원경 왕후는 당시 남편인 이방원에게서 냉대를 받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사실 원경 왕후는 자신의 친정집에서 자란 장남 양령이 왕위에 오르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양령이 세자에까지 올랐지만 온갖 기행으로 아버지 이방원의 눈밖에 나고 폐세자 당하자 왕비는 몸져 누웠습니다. 태종은 왕비의 이런 마음을 모를 리 없었고 외척을 견제해야 한다며 왕비 집안을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짓밟았죠. 게다가 왕비의 길을
누를 생각이었는지 태종은 후궁의 수를 크게 늘려 왕비의 마음을 더욱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종의 이름은 이도.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충녕대군이 되었었죠. 형인 양녕의 기행이 도를 넘자 충녕대군은 그 총명함을 인정받아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양녕은 여자와 사냥을 좋아했고 이를 자제하지 못해서 결국 궁에서 쫓겨났지요. 사실 양녕은 아버지 태종처럼 사냥을 좋아했고 특히 매사냥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려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었죠. 매사냥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특히 고려시대에 성했고 우리나라의 매는 머리가 좋고 날랜 것으로 또 유명했습니다. 매사냥이란 어땠을까요? 매를 길들여 사냥에 투입했는데 매는 하늘 높이 뜬 상태에서 꿩이나 토끼를 발견하면 수직 강화를 시작합니다. 이때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시속 300km 이상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내리꽂히듯 꿩을 낚아채고 바닥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길들여진 매가 꿩을 낚아채고 붙들고 있을 때 매꾼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매꾼이 나타나 닭고기를 던져주면 그제서 꿩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매꾼이 너무 늦게 오거나 제대로 길들여진 매가 아닐 경우에는 꿩의 머리를 먼저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양녕은 좋은 매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한 번은 동생인 충녕대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매를 탐내기도 했다는군요. 이방원도 매 사냥 구경하는 것을 자주 즐겼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무장 출신의 이성계, 그의 아들 이방원, 이방원의 아들 양녕 모두 같은 핏줄이라서인지 사냥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이성계는 워낙 활을 잘 쏘아 명궁으로 유명했습니다. 게다가 말도 기가 막히게 잘 타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하루는 이성계가 사냥터에서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데 갑자기 앞에 커다란 나뭇가지가 나타나 걸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성계는 크게 놀라지도 않고 말 위에서 훌쩍 뛰어올라 나뭇가지를 넘은 뒤 다시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또 전쟁터에서는 말을 타고 달리다 말 옆구리에 바짝 숨어 적의 화살을 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황당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마상제라고 하는 묘기가 있었습니다. 말 위에서 부리는 묘기이지요. 요즘의 말 서커스처럼 말과 버리는 재주였는데요. 그 마상제 중에 이성계가 한 것 같은 자세가 있으니 황당한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이성계가 사냥과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고 달렸던 명마들이 전해오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 말들을 그린 팔준도라는 그림이 소장돼 있습니다. 이성계가 사랑했던 8마리의 명마들인 셈이죠. 그중 한 마리 유린청이란 잘생긴 말은 6살 때부터 이성계를 태웠는데요. 중요한 전투마다 주인과 함께 활약했습니다. 유린청이란 말은 말의 나이로 31살까지 살다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은 이 위대한 말을 위해서 특별히 장례를 정성껏 치러줬다고 합니다. 다시 이방원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방원이 상왕이 된 이후 나섰던 한 사냥터에는 몰입꾼으로 3군의 갑사와 기병 1000명, 보병 2000명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왕의 사냥은 이렇게 군을 동원해 대규모 작전에 가까웠지요. 동원된 사람들은 사냥터를 커다랗게 원처럼 에워싸고는 천천히 좁혀 들어갑니다. 그 안에 갇힌 짐승들은 사람들이 내는 위협적인 소리에 겁을 먹고 튀어 달아나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사냥 방법은 몽골 대제국을 거느렸던 징기스칸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징기스칸도 사냥을 겸한 군사 훈련을 자주 했지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사냥은 군대 훈련과 그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강습이라고 해서 사냥이자 군사 훈련을 했던 것이죠. 사냥 매니아였던 태종은 아들인 세종이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억지로라도 데리고 다녀야겠다며 나섰습니다. 세종은 책 읽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군주였지요. 신하들과 경전을 함께 읽는 경연에서 담당 신하가 결석하면 얼른 다른 대타를 세워서라도 경연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너무 글만 좋아하다 보니 태종은 나무랬던 것입니다. 문과 무,
어느 하나라도 편벽되이 패할 수 없은즉 나는 주상과 무사를 강습하려 한다. 태종은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콕 찔렀습니다. 주상은 몸이 비중하니 나와 논일며 몸을 존절해야 한다. 우리의 근사한 상상과 조금 달리 세종은 몸이 좀 퉁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앉아서 글 읽기에 치중한 탓도 있겠지만 또 세종의 식성이 육식을 아주 좋아했다는군요. 그래서 태종은 사냥에서 잡은 고기를 세종의 상 위에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왕의 사냥에 수천 명이 동원되니 불만도 컸을 것입니다. 또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왕과 동원된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해야 하니 어려움이 컸겠지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발을 들여야 했던 상황입니다. 때문에 봄철같이 한창 농사일이 바쁠 때 태종이 사냥을 간다고 하면 신하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병조에서는 또 사냥을 나가는 지역의 제주꾼, 즉 제인들을 불러 모아 엔터테인먼트를 또 펼치게 했다는군요. 태종은 사냥에서 잡은 노루나 멧돼지 고기를 신하들에게 나눠주었고 지역 관리들이 쌓아 들고 온 음식은 군사들이 나눠 먹게 했습니다. 사냥한 뒤에는 뒤풀이로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신하들은 흥이 나면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태종도 기분이 좋으면 신하들과 춤으로 어울렸고요. 세종도 아버지의 명을 받고 춤을 춘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인 태종을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태종도 그런 세종을 몹시 사랑하고 아꼈고요. 태종은 스스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줬지만 권력의 무상함에 심란했을 것입니다. 군사에 대한 병권은 아직 세종에게 물려주지 않았지만 대세가 아들에게 기운 만큼 자신을 대하는 신하들의 태도에 속이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양녕대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태종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난 양녕대군에게 좋아하는 사냥이나 하라며 매와 말 3패를 내려주었습니다. 양녕은 가끔 아버지가 사냥할 때 자신을 부르면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양녕은 아버지 태종과 동생인 세종이 승하하고 조카인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살아남았으니
사람 인생은 참 묘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종은 멀게는 철원 같은 곳에서 사냥을 다녔고 가깝게는 살고지 다리 부근에서 사냥을 즐겼습니다. 지금도 한강공원 주변을 걷다 보면 살고지라는 팻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종과 세종이 사냥을 벌였던 당시를 떠올리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디쯤인가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